스포츠에 미쳐 사는 뉴욕 남자들의 본격 토크 방송 페어포인트 5월 10일 페어포인트 사커 69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만성형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하하. 형님. 네네, 반갑습니다. 아니, 기분 좋은 일 있으십니까? 아니요? 전혀. 아, 딱히 네, 없으십니까? 네, 전혀 없죠, 어, 지금. 네, 기분 좋은 게 웬 말입니까? 괜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요즘 저도. 그렇군요. 그런 네, 거죠, 뭐. 쓸데없이 네. 구름이 개나 안 개나 이런 거 보고 아니, 있고. 어제 눈 왔다면서요? 어제 뉴욕에 아주 네. 잠깐 눈이 왔고 뭐 보스턴은 아예 눈이 제대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미친 거 아닙니까? 예. 5월에 5 왜 눈? 네, 월 5 월에 눈이 오다니요. 네, 정신 월에 나간 것 눈이 같은데, 날씨가 지금 완전. 네. 뭐 저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럴 때일수록 좀 정신을 다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참 쉽지는 않지만 음, 유독 그 미국이 뭐 네, 유럽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게 네.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가지고 저희 그렇죠. 집 앞에도 그 검진하는 그 약간 그 임시 텐트 부스 같은 게 아, 그런 게 있는데 생겼나요? 꽤 됐어요. 꽤 있는데 줄이 그렇군요. 아직까지도 막 몇십 명씩 서 있어요, 그게 검진 받으려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긴 한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그 근처에 그렇군요. 뭐 가 보진 않아서 잘 음, 정확히는 모르는데 음. 아무튼 아직도 수십 명 하루에 뭐 제가 본 것만 해도 수십 명이니까 예. 뭐 아마 한국도 지금 뭐 그 이태원에서 누가 클럽 가 가지고 난리 났다면서요. 뭐 하는 그러니까요. 거지? 참 왜 그러지? 예. 미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참. 이태원 클라스네요. 어 그건 예. 성공한 드라마라 그렇게 엮으시면 안 돼요, 형님. 아이 네. 뭐 그냥 그렇다는 거죠. 예. 네네. 예. 어쨌든 네. 아니 그 지난 두 번의 그 방송간 저희가 한국인 이적설을 계속 풀어 왔는데 네네. 덕분에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아주 반응도 네. 뜨겁고 네. 간만에 잠잠하던 댓글도 여러 몇 개 그래도 달렸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오랜만에 좀 댓글 좀 커버하고 봐야 네네.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군요. 좀 봤는데 네네. 뭐 서울 티귿 님께서 음. 1000 캐시를 또 후원을 해 주셨어요. 아. 또 티끌 모아 태산 그 네. 티끌을 또 1000 훌륭하네요. 캐시나 네. 후원을 해 아이고 주셨고 감사합니다. 네. 27GU18 님께서 300 음. 캐시를 또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아. 아이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간만에 또 1300 캐시가 네. 모였습니다. 아, 그리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 외에도 뭐 그물로 잡는 스테이크 님, 음. 999 님, 뭐 음음. VRR 님 뭐 음. 많은 분들이 막 이제 추측을 해 주셨어요. 뭐 네. 미넨 이재성, 음. 바르샤 이강인 아니냐, 뭐 음. 이재성 권창훈 아니냐, 또 음. 황희찬 아니냐 뭐 많은 분들이 뭐 해 주셨고 음. 또 오랄사커 님께서 네네. "안녕하세요. 나중에 불발돼도 피드백 해 주실 수 있나요? 저번에 겨울 시장 음. 이적설 풀어 주신 아, 건 그 이후에 네네. 다 불발된 것 같은데 뒷이야기가 궁금합니다." 하면서 어떤 네. 그 네이버가 아니라 다음 카페 어떤 커뮤니티의 6개 저희가 네네. 얘기했던 루머를 네네. 총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아주 예. 뭐 네. 유명인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댓글을 잘 봤고요, 저도. 네네네. 이거 근데 그 피드백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불발이 됐다고 보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성사가 뭐 김민재, 황희찬 선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성사가 안 됐으니까. 근데 그게 뭐 무조건적으로 불발이 인제 최종적으로 됐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뭐 네. 솔직히 김민재, 와포드, 황희찬 그 뭡니까 울버햄튼 그 이적 그렇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사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예. 예.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 그게 일단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생각한 그 타이밍에. 근데 네. 뭐 그때부터 뭐 우리가 이거를 얘기하면서 성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근데 인제 이적설이라는 이게 게 뭐 사실 현지에서도 기사가 많이 나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다시 재추진될 수 있다는 소식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김민재 선수는 사실 저는 인제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아아아아. 중국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얼마 전에 네. 김민재 선수 어디 인터넷 방송에 나와 가지고 한 거 가지고 뭐 중국에서 좀 문제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거 아시죠 그거? 네네. 들었습니다. 네. 네네. 뭐 그런 사정도 좀 있고 그래서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네. 황희찬 선수는 얘기가 계속 있죠. 얘기는 계속 있는데 지금 뭐 사실 유럽도 근데 코로나 때문에 네. 뭐 이적 시장이 언제 열릴지도 지금 모르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걸 최종적으로 피드백을 저희가 뭐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또 이거를 또 팔로우업을 해서 더 추가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안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당연히 했겠지만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네네네. 이렇게 뭐 이적 썰이라고 해서 올리잖아요, 우리가 이걸 제목에다가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네. 당장은 이거를 뭐랄까요? 좀 가십거리, 재미 이 정도로만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음음. 구체적인 정말 이적 가능성이 인제 뭐 근접한 상황까지 가게 되면 제가 이걸 기사로 쓰겠죠. 그래 가지고 이걸 아예 그럼요, 그럼요. 방송의 본 주제로 우리가 다루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 뭐 저희도 피드백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네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만 해 놓고 팔로우업을 전혀 안 하는 거는 좀 '너무 책임감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는 봐요 저는. 근데 아. 그게 그렇기 때문에 뭐 선수 본명이나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감춰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걸 재미를 위해서 인제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나 방송 후에 본 방송 후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네. 때문에 그 방송 그런 거에 대해서는 쪼금 이해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제가 그런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런데 뭐 만약 그래도 '그럴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너무 좀 책임감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죄송하지만 이적설 내용에 대해서는 그럼 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네. 불편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그 음음. 이상은 솔직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 이상을 더 이렇게 구체적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만약에 동의가 좀 안 된다,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본 방송만 들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 방송의 방향성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 이 토크의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보도성이 아니라 저희는 정말로 요 팟캐스트잖아요. 그래서 네네. 정말 그 뒷이야기 좀 편하게 이런 네. 내용조차도 좀 재밌게 그냥 음. 전달해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제 네네. 아무래도 형님이 이제 본 직업이 이제 기자이시다 보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예 아니 뭐 그 그리고 경계를 예. 헷갈려 하시는 것 그리고 같아요. 인제 근데 아무래도 예. 제 직업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서 가끔씩 썰로 푸는 내용들이 정보이기도 하니까 뭐 그렇게 예예예. 생각을 하실 수는 분명히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인제 네.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선을 지켜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렇죠. 근데 그럼요. 그 예. 이상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여러 사람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네. 괜히 또 그렇게 섣불리 말씀드렸다가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막 이렇게 진상 규명이나 아주 이 파헤쳐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네. 그런 디맨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이런 썰을 푸는 이런 내용의 그런 방향성이랑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음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이게 좀 아 그런가요? 저희가 네. 이거를 재미로 네네. 이렇게 뭐 그냥 단순 재미로 무슨 뭐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네네. 어떤 이런 썰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 드린 건데 이게 좀 네. 악용되어서 뭐 막 그걸 합쳐져서 뭐 음음. 이상하게 막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루머가 재탄생돼서 막 어떤 네네네. 매체에서 그러니까 막 기사가 나고 막 이 네 이러더라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 뉴스픽이라는 네. 웹사이트, 매체 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뉴스픽이라고 저는 사실 잘 모르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지난주에 인제 저희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 슈퍼 메가 클럽의 한국인 선수 관심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거를 처음 했을 때 그 뉴스픽이라는 곳에서 저희 방송에 대한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하나. 네. 근데 그 안에도 사실 와전된 내용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네. 뭐 그것까지는 뭐 '아 뭐 우리가 좀 말을 헷갈리게 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냥 뭐 언급 안 하고 넘겼습니다. 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또 다른 인제 이적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제 제가 네네. 이 UEFA 리그 랭킹 10 위권 안팎을 넘나드는 리그의 상위권 팀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팀이 네. 작년에 20세 이하 월드컵에 진출한 한국 선수한테 관심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네. 했었는데 그거는 지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그 슈퍼 메가 클럽 그 얘기랑은 전혀 다른 별개의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그렇죠. 예. 분명하게 저희가 다른 얘기라고 언급을 했었고 네네. 근데 새로운 글이 그 뉴스픽이라는 곳에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리그 랭킹이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UEFA 클럽 랭킹 10위권에 있는 팀이 한국 선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선수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슈퍼 메가 클럽 그거랑 그거를 섞어 갖고 말쓰 이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거는 뭐 솔직히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아 우리가 그렇게 좀 헷갈리게 얘기를 했나.' 음. 이렇게 그냥 방송을 가볍게 그냥 뭐 다른 일을 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그걸 약간 좀 혼동했을 수도 있겠나 싶긴 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 정도로 아니죠. 예. 헷갈리게 그 정도로 헷갈리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네. 선을 그어서 이거는 다른 내용이고 굉장히 명확하게 선수의 본명과 그 이 구단의 이름과 리그를 밝히지 않는 선 안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거를 굉장히 애매하게 뭉뚱그려서 뭐 제가 분명히 리그 랭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클럽 네. 랭킹으로 교묘하게 바꿔서 지지난주 방송이랑 내용을 이렇게 섞어 갖고 하나로 묶어 버리는 그런 글이 올라왔는데 음. 그거는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문제가 그럼요. 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방송의 내용을 왜곡을 해서 제가 하지 않은 말을 제가 한 것처럼 해서 계속 글을 이 인터넷에 올리고 하시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음. 저도. 이걸 그냥 뭐 제가 안 한 말이 한 말처럼 계속 지금 이게 그쵸, 그쵸. 퍼질 수 있는 거니까 네. 아니 형님의 이거는 그 본명도 거기 언급이 예예. 그래서 됐더라고요.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얘기들이 거의 되죠. 제가 지금 언급한 거 외에도 여러 가지로 와전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글에. 근데 뭐 제가 그걸 네. 하나하나 시시콜콜 다 따지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음. 명확하게 말한 내용에 대해서 와전이 되면 이거는 네. 굉장히 곤란하고 아무튼 좀 섭섭합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좀 아무리 예. 그리고 헷갈렸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기사로 그렇게 올리실 거면 정확히 듣고 네. 명확하게 해 주셨어야 그리고 된다고 생각을 예. 해요. 근데 그 아무리 외에 네. 뭐 인제 댓글로 인제 막 이렇게 추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네. 뭐 저도 다 보진 못했는데 인제 커뮤니티에 인제 이런 저희 방송 링크랑 같이 인제 글이 올라가면서 네. 거기에서 인제 엄청나게 댓글로 인제 추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는 저는 뭐 얼마든지 아 그럼요. 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이야깃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인제 그 제가 하지 않은 말을 거기에 보태고 그 전 방송이랑 내용을 섞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굉장히 극소수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네네. 좀 와전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네. 저희도 뭔가 계속 이게 악용해서 예 네. 반복이 되면 좀 저희도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네.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정말 축구 좋아하시고 저희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악용해 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음. 어떤 이 부분만 이렇게 쏙 빼 그렇죠. 가지고 막 재구성해 가지고 막 예. 합쳐 제가 가지고 막 예 생산하시면 그 쪼끔 얘기를 하려고 곤란해지죠. 했는데 예 네네. 네. 이게 저도 처음에는 '아 그냥 방송 내용을 잘못 이해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네. 이거 가만히 두 번째로 올라온 그 글을 보니까 '아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건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볼 때는. 예. 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뭐 방송 내용을 퍼가시는 거 괜찮아요. 음. 괜찮은데요. 왜곡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것도 전혀 다른 내용으로 왜곡을 하시게 되면 네.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상황을 좀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서로 좀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뭐 사실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그냥 한마디 하고 예.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예. 예. 아 우리가 헷갈리게 얘기한 거였으면은 우리 들으시는 모든 분들 그다음에 또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글들이 다 헷갈려 했겠죠. 근데 네. 안 그리고 그렇잖아요. 예 그 부분만 그 그러니까. 정도로 헷갈리시면 연락을 주세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예예 뭐 그렇게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우리 청취자분들도 조금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시 그 썰로 돌아가서 그 지지난 편에 저희가 네네. 한국인 선수가 이제 메가 클럽으로 이적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네네.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네. 대한 아 업데이트가 그렇죠. 아 쪼끔 그거 까먹고 있었네. 생겼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니까 이것도 또 명확하게 제가 얘기하고 전제를 깔고 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거 67화 방송이었나요? 그게? 67화 네. 방송 맞을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서 언급한 내용의 연장선상이고 지난 방송 68화에서 얘기한 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또 내용이니까
네. 혼동하지 마시고요. 네. 말씀드리면 그때 인제 유럽의 굉장히 명문 구단이 한국 선수한테 관심을 뭐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쪼금 가지게 됐고 리스트업을 해 놓는 과정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인제 네네. "공식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인제 맞습니다. 이 구단이 관심을 보인 그 시점에는 이미 이 선수가 다른 빅리그의 구단이랑 이야기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얘기를 제가 그 최근에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미 그쪽이랑 얘기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태래요. 아 오히려 그 메가 네네. 클럽과는 별개로 네 근데 유럽의 다른 네. 구단과 얘기가 되고 있었다. 그 메가 클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땡길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하는 초기 단계에 있는 건데 네. 이 선수는 근데 오히려 다른 구단이랑 얘기가 굉장히 많이 진척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국 쪽에서 들은 얘기예요. 어. 예예.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팀은 빅리그 팀인데 그 팀도 지금 이 선수와의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팀은. 네. 근데 빅리그 팀이지만 명문 구단이랑은 거리가 쪼금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음. 빅리그에서 다크호스급이 될 만한 평가를 받았었던 팀이고 또 한 가지의 팁을 드리면 이 팀의 감독이 굉장히 젊고 유망한 감독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어. 감독이고요. 예 그래서 뭐 '빅클럽에 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뭐 소문도 종종 뭐 쪼끔씩 나온 그런 감독이에요. 음음음. 그리고 인제 이 감독의 인터뷰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선수의 어떤 그런 뭐 움직임이나 선수의 어떤 그런 세세한 그런 움직임과 그런 그 개인 전술 같은 부분을 하나하나 다 교정해 주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감독입니다.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이 한국 선수가 그 팀에 가게 된다면 기량 발전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음. 이 팀의 공격 자원들 몇 명이 이번 시즌이 끝나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중요한 또 힌트를 주시네요. 네. 예예예. 그중에 한 명은 아마 분명히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음. 아마 공격 쪽 한 자리 그리고 측면 쪽 한 자리에 이제 빈자리가 생길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정말 현실적으로 볼 때 그 빅클럽 그 얘기는 사실 그게 그 메 그 성사될 메가 클럽? 가능성도 이미 네 성사될 가능성도 이미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성사가 되더라도 네. 거기를 가서 이 선수가 경쟁력을 발휘하는 거는 쉽지가 않죠 사실. 아 그렇죠. 예. 근데 네네. 이 팀은 이 선수가 들어가서 정말 꽤 적응만 잘한다면 꽤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서 발전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팀이긴 한데 문제는 음. 이 팀이 이번 시즌에 어떻게 될지를 지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의미심장하네요. 예예. 어떻게 그렇기 될지 때문에 많은 게 모르겠다. 걸려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감독도 워낙 뭐 워낙까지는 모르겠고 이 다른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감독이고 음. 그리고 이 팀의 주력 자원들 몇 명도 꽤 이적설이 많이 떴었던 그런 선수들이 있어서 이 팀이 이번 시즌 성적에 따라서 팀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근데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이 팀이 어떻게 될지도 지금 또 이번 시즌이 그러게. 어떻게 정리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은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어 이 선수가 빅클럽의 관심보다는 이 구단이랑 진행된 얘기가 훨씬 더 지금 많이 진척이 돼 있다라고 어. 고 정도까지는 지금 진행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의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이게 한쪽에서 먼저 이 소식을 접하고 다른 쪽에서 지금 들은 내용이라 음. 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쪼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지켜봐야 하지만 네. 어쨌든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네. 팀이 뭐 선수가 나갈 수도 있고 뭐 5대 리그에 있는 팀이고 네. 지금 좀 팀 자체가 하위권에 네네. 속해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이 주셨습니다. 팀이 뭐 제가 방금 측면이랑 공격 쪽에 자리가 빌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수비 쪽도 자리가 아마 빌 거예요, 이번 시즌 끝나고. 나갈 선수가 어. 보입니다, 지금. 예. 음. 거기다 감독에 대한 힌트도 주셨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아주 흥미로운 또 네. 그러니까 이적설이 그 본의 포지션에 아니게 대한 얘기는 주셨어요. 네. 공격, 미드필드, 수비 한 명씩은 나갑니다, 무조건 주력 선수가. 이 팀에. 예예. 그러니까 무조건까지는 뭐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게 될 그렇죠, 그렇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아요. 예. 네네네. 그래서 또 한 번에 전방위에 또 걸쳐서 선수 영입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이 팀이. 그래서 인제 네. 이 한국 선수를 레이더망에 포착을 한 이후에 대화를 진행한 것 같고 협상을. 음음. 근데 인제 그 외의 부분들 뭐 인제 어떻게 이 시즌이 마무리가 될지 팀이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또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게 될지 이런 거는 아직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결론이 나진 않았다. 예 음. 요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근데 그래 봤자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것도 없고 일단은 네. 요 정도까지 그렇지만 말씀을 예 드리고 네. 그렇지만 이 한국 선수는 어디로 가든 가긴 각인감 갑니다. 예. 가긴 가요. 가긴 갑니다. 예. 네. 뭐 아니 뭐 100% 라는 건 없겠지만 예예. 갈 겁니다 아마. 예. 예예. 또 한 번 더 화제가 되겠는데요? 뭐 그렇겠죠. 뭐 네 근데 네 저 추리가 될 수 분명하게 있을 얘기했죠. 것 이거 같아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세요. 제가 다 댓글로 다 네. 해명을 해 드릴 테니까 뭐 네. 근데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시는 것만 아니라면 제가 네. 예 최대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예. 바로잡는 거에 대한 것만 이제 답변을 드리고 네네. 그 절대 어디 뭐 뇌피셜로 어디다 또 네. 글 막 이렇게 막 왜곡해서 네. 쓰시고 그리고 그러면 이거에 곤란하니까. 대해서는 더 네. 이상의 정보를 알려드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뭐가 더 나오지 않는 이상. 네. 왜냐하면 이거를 네. 저한테 알려주신 분이 이거 나한테 들었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하고 이 말씀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예 예.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더 리스크가 이상의 있네요. 예 네네. 더 이상의 정보를 요구하시면 네. 여러 사람 곤란해집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본 방송을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아유 본 어 방송 아직 시작 안 한 건가요? 네네네. 20 음. 분이 지났네요. 근데 뭐 음. 중요한 얘기들을 했으니까요. 음.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가 뭐 원하시면은 그 본 방송은 20 분부터 시작한다고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그럴 필요 없어요. 어쨌든 예예. 네 그럴 필요 없어. 네. 오늘도 역시나 저희가 선수 한 명을 잡아다 놓고 영혼까지 한번 파헤쳐 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음. 코로나19 방구석 특집으로 준비한 시리즈로서 벌써 6번째 선수인데요.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가봉을 넘어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대표하는 음. 특급 공격수 피에르 음. 에메릭 오바메양입니다. 아 그렇죠. 요 네. 오바메양이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선수가 된 거에 대해서 이 우리의 소인배 야야 투레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무슨 반응을 보였었나요? 그 전 야야 몰라요. 투레가 예전에 왜 맨시티에서 자기 생일 파티 안 해 준다고 삐지고 막 이런 적 있잖아요. 아 이 네네네. 친구가 예전에 그 아프리카 축구 연맹에서 하는 올해의 선수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예 그 인제 그거를 오바메양이 한번 받았는데 네. 자기가 안 받았다고 그거에 대해서 엄청 섭섭했나 봐요. 오바메양이 그래 가지고 이 받았다고? "아프리카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 아프리카는 거기에 나를 차별한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 가지고 예 이 이야. 아프리카 대표하는 선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 갖고 오바메양이 야야 "아니 왜 야야 투레가 화났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다." 이렇게 인터뷰한 적도 있었거든요. 예. 사이가 좀 안 좋겠네요. 뭐 그런 오바메양은 망상이 있는지 별 몰랐네요. 네. 감정이 없는 것 같은데 야야 네. 투레가 얘는 뭐 아무한테나 다 삐지는 것 같아. 예. 몸집은 큰데 속은 굉장히 작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예. 이 오바메양 하면 사실 그 스피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처음 떠오르는 그 키워드가 네. 뭐 30 미터를 3.7 초에 주파한다는 얘기가 참 유명한데 네네. 그 뭐 소문에 의하면 30 미터 달리기는 우사인 볼트보다도 빠르다고 합니다. 예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뭐 맞는 말인지는 그러니까요. 모르겠지만. 뭐 그만큼 사실 스프린트 그 속도에서는 일가견이 있는 선수예요. 뭐 네. 거기에 대해서 재밌는 일화로 또 그 독일의 육상 선수 율리안 로이스가 음. 100 미터 달리기를 하자고 또 제안을 했다고 그렇죠. "경주 한번 해 하더라고요. 보자. 우리 맞짱 떠 예. 보자." 예. 근데 뭐 오바메양이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 네 하찮게 생각하는 거죠. 육상 선수가 축구 선수한테 달리기를 그러니까 하자는 이 워낙 오바메양이 발이 빠르니까 이게 제 네. 생각에 육상 선수들한테도 뭔가 자극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요. 예예.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어쨌든 오바메양은 분데스리가에서 뛴 최초의 가봉 선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가봉 선수가 사실 아프리카 국가 치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럽 빅리그에. 맞아요, 맞아요. 예예. 네 유독 좀 아프리카 국가들이 참 축구 잘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네. 가봉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쵸. 예. 오바메양 전에는. 예. 별로 없죠. 그 정말 그 개천에서 용난 어떤 음. 전형적인 케이스인데 음. 가봉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뭐 가봉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예. 또 오바메양 같은 경우는 배트맨, 뭐 스파이더맨, 블랙팬서 음. 같은 그렇죠. 캐릭터들 예. 그 슈퍼히어로들 캐릭터 가면을 쓰고 세레모니를 하는 걸로도 유명을 한데 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관종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음. 이 뭐 해명을 하기로는 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이라 "아들 네. 때문에 그런 걸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게 또 꼭 그렇지만도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또 관종기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유 상당 숨길 수 없는 건 없는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나죠 사실. 예. 그 숨길 수 없는 관종기가 있는데 예. 그 뭐 한 예로 또 2012년 12월에 음. 리옹전에서 그렇죠. 예. 그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이 4,000 개가 박힌 축구화를 신고 뛰어 가지고 또 예.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또 자동차 수집에 또 미쳐 있어 가지고 아 장난 아닙니다. 그것도 그 자동차를 막 람보르기니 이런 자동차를 몰고만 다니는 게 아니라 네. 그걸 엄청나게 또 개조를 해요. 거기서 막 금을 받고 막 예. 예 무슨 막 악어 무늬로 뭐 그걸 해 가지고 뭐 엄청납니다 정말 자동차들이. 예. 그 자동차 광으로도 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차부심이 또 굉장해 가지고 네. 예전에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음. "나는 내 돈 주고 이런 차를 살 수 있는데 자부심을 느낀다." 예. 아. 그러니까 예 엄청난 쇼미더머니 아닙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요. 너무 플렉싱인데 예. 어쨌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특이한 사람이긴 합니다. 네. 아유 재밌는 친구예요. 예. 네네. 아무튼 캐릭터 설명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뭐 어찌 음. 됐든 이제 오바메양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네네. 먼저 좀 서론으로 좀 깔자면 네. 그 프랑스 1부 리그에서 데뷔한 오바메양의 커리어 초반 3 시즌간의 경기당 평균 득점이 0.16 골로 음. 사실 공격수 치고는 좀 많이 저조한 그저 그런 그렇죠. 네. 공격수였거든요. 한 10 경기 출전하면 1-2골 넣는다는 얘기니까. 예. 예예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늘날의 오바메양. 음. EPL에서 올 시즌 90 분당 평균 득점이 무려 0.7 골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음. 정말 세계적인 공격수로 거듭났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오바메양이 한 골당 출전 시간 이걸로 계산을 하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1 위일 걸요? 제 기억으로는. 아 뭐 그렇게 높나요? 아구에로랑 1-2위 다투는 수준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예. 참 불과 한 8년 전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참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유년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오바메양이 축구를 시작하고 선수가 된 이유에는 단연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처음 직관한 축구 경기가 오바메양이 3살 때 음. 아버지가 뛴 프랑스 리그 르 아브르 경기였는데요. 그렇죠. 뭐 "어릴 때부터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만 했다."라고 음. 말하기도 했어요, 네네. 인터뷰에서. 그리고 또 오바메양 본인은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가봉을 항상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근데 그 이유가 또 아버지가 가봉 대표팀 주장이었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목표 의식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강력했었던 것 같고 네. 이 오바메양의 근데 이 가족 이 족보를 보면 네. 굉장히 이 얽히고 설켰어요. 아주 여러 가지 그런 루트가 존재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네. 이 오바메양이 가봉 말고도 프랑스, 스페인 대표팀 선수로도 뛸 수가 있었습니다. 음. 왜냐하면 또 어머니는 또 그냥 스페인 사람도 아니고 스페인계 프랑스인이래요. 아. 예. 그래서 그쪽에서도 또 그게 있었고 또 그리고 아버지가 현역 은퇴를 한 이후에는 AC 밀란에서 스카우트로 일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맞아요. 이탈리아에서도 또 오랫동안 살아서 19세 이하 대표팀에서는 이탈리아 대표로도 뛰었었고 그리고 21세 이하 대표팀은 프랑스 대표로 뛰었었고요. 예 근데 어. 인제 21세 이하 그 이후부터는 인제 한 나라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수가.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거기서 인제 최종 결정은 가봉으로 선택을 했다고 하고요. 그 네. 이유는 인제 사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오바메양 있으면 사실 이 팀들한테도 엄청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엄청 그 도움이죠. 오바메양은 인제 전력이 이런 팀들이랑 비교해서는 좀 크게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가봉을 택한 건데 음. 그 이유가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예 합니다. 이거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리스펙합니다. 네. 사실 이런 선수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유럽 5대 리그의 어떤 그 국가들에서 음. 대표팀에서 다 뛰어본 거잖아요. 이탈리아, 스페인, 그렇죠. 프랑스 예예. 예. 뭐 다 뛰었으니까.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또 어쨌든 또 반대로 아버지도 아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1호 팬이었죠. 그렇죠. 네. 예. 아버지 피에르 오바메양도 오바메양이 라발이라는 그 프랑스 무명팀에서 뛸 때부터 음.
아들의 그 모든 경기를 전부 다 직관했다고 해요. 네. 예. 그 때문인지 오바메양이 어릴 때부터 "최대한 많은 골을 넣는 공격수가 되고 네. 싶었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예. 오바메양 아버지가 이 가봉 축구 레전드입니다. 가봉 대표팀 예 아까 맞아요. 주장이었고 그리고 한 80 경기 뛰었을 거예요. 근데 네. 가봉이라는 그 나라가 A매치를 많이 하는 국가대표팀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거기서 80 경기를 뛰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뛴 거고 네네.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 드리면은 이 양반이 오바메양 아버지가 야야 오바메양이라고 많이 불렸는데 현역 시절에는 네. 본명은 피에르 오바메양입니다. 음. 예예예. 고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피에르 뭐 오바메양. 예예 뭐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버지 이름에 그 피에르의 에메릭만 붙였어요, 그렇죠. 오바메양은. 예. 예예 예.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이니까. 네. 뭐 어쨌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오바메양 본인은 뭐 스트라이커로 뛰고 싶었던 그 열망이 컸는데 네. 발이 너무 빨라서 늘 윙에서 뛰는 시간이 많았다고 해요. 네 그렇죠. 네. 이게 그때부터 인제 스피드가 워낙 특출났는데 오바메양이. 근데 또 15살 때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했대요. 그래서 거의 6 개월간 축구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 그전까지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스피드로만 그 유소년 레벨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능력으로 이제 두각을 나타낸 선수였는데 무릎을 다치면서 네. 속도가 많이 떨어진 거래요 그게. 예. 지금도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을 했겠죠. 근데 뭐 네. 어쨌든 이 속도가 많이 떨어졌었고 그래서 이때 오바메양이 인제 아버지한테 조언을 듣고 '아 이제 내가 기술을 연마한 축구 선수가 돼야겠다.'라고 이때부터 다짐을 네. 해서 6 개월간 인제 뛰어다니는 훈련을 할 수가 없을 때 공으로 인제 스킬 연습을 하는 데 굉장히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 전설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인제 부상에서 회복을 하고 바스티아라는 프랑스 팀에 입단을 하면서 인제 프로 선수가 될 준비를 인제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선천적으로 스피드를 갖고 태어난 선수가 스킬까지 연마를 해 버렸을 때 그 시너지는 사실 프로에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렇죠. 베스트의 그거죠. 네네. 어쨌든 2007 년에 그렇게 AC 밀란으로 이적을 하면서 사실 세간의 유망주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보다 더 과학적인 접근으로 선수 육성을 하는 구단으로 유명한 그 밀란의 밀라넬로에서 음. 오바메양이 컸어요. 성장을 그렇죠. 했어요. 굉장히 네. 유명하죠. 그 밀란의 뭐 요즘에 인제 약간 좀 평가가 떨어지고 있긴 한데 그 당시만 네. 하더라도 뭐 엄청났죠.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무릎 부상으로 인제 스피드를 많이 잃었다고 하는데 인제 밀란에서 네. 그런 아주 최고급 시설에서 다시 훈련을 하고 관리를 받게 되면서 다시 인제 그 자기만의 탄력, 스피드를 되찾는 데 굉장히 주력을 했다고 하고요. 네. 오바메양도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프로 계약을 처음 인제 맺은 팀은 바스티아였지만 나를 진짜 프로 선수로 만들어 준 팀은 밀란이다." 예. 음. 왜냐하면 밀란에서 사실 근데 오바메양이 밀란에서 경기 출전 못 했거든요, 1 군에서는. 근데 그러니까요. 인제 거기에서의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팀 훈련에서 그 당시에 이제 2000 년대 뭐 중반 후반 이럴 때 말디니, 네스타 이런 선수를 상대를 해야 되니까 네. 예 뭐 어린 선수한테 실전보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훈련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그럼요, 그럼요. 예예. 그래서 인제 또 굉장히 재밌어요. 아버지가 아무래도 조언을 옆에서 축구인이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인제 네네. 조언을 굉장히 잘 해 주다 보니까 2013 년에 이제 생트티엔에서 한참 주가가 올라서 도르트문트로 이적할 때도 그때 뉴캐슬에서 더 주급을 훨씬 더 많이 제시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도르트문트보다? 예예. 왜냐하면 또 네. 프리미어 리그는 이 돈 도는 게 아무리 도르트문트가 독일에서는 빅클럽이라도 또 이 돈의 규모로 따지면 또 프리미어 리그는 아 웬만한 팀들은 또 장난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인제 아버지가 뉴캐슬의 제안을 거절하라고 인제 권유를 했다고 하고 어 "도르트문트로 가라." 하고 이제 추천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인제 그때 아버지가 했던 얘기 오바메양의 아버지가 아들한테 했던 얘기가 "내가 클럽 감독의 전술을 분석을 했는데 너한테는 도르트문트가 훨씬 더 잘 어울린다, 뉴캐슬보다. 그래서 여기로 가야 음. 된다, 넌." 이런 식으로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확실히 그 축구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사실 네. 클럽 밑으로 갔어야죠. 뉴캐슬 갔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진짜. 예. 그러니까요. 예. 다만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음. 그때부터 아버지 후광 덕분에 음. 이렇게 온 거 아니냐 빅클럽 가고 사실 이제 네네. 아까도 방금 말씀을 해 셨지만 네. 밀란의 스카우터로 역할을 맡으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뭐 "아빠 때문에 밀란 갈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편견에 시달렸는데 네. 뭐 그런 그런 예. 편견이 뭐 사실 있을 법하죠 사실 이 상황을 보면. 네. 왜냐면 밀란에서 한 경기도 못 뛰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인제 2008 년에 프랑스 2부 리그 팀이었던 디종으로 임대 이적을 합니다, 오바메양이. 디종 하면 또 이제 네. 권창훈 선수의 친정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인제 이 팀이 2부 리그에 있었는데 디종에서 컵 대회 포함해서 39 경기 출전 10 골. 뭐 이게 하부 리그이긴 하지만 뭐 그럭저럭 어린 선수치고는 괜찮은 성적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네. 네네네네. 굉장히 어린 나이였으니까. 네. 그런 성적을 내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을 인정을 받고 이제 2009, 2010 시즌에는 릴, 음. 그다음에 2010, 11 시즌에는 모나코로 임대가 되어서 프랑스 1부 리그, 음. 즉 유럽 5대 리그의 맛을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성적이죠. 이제 음. 릴에서 09-10 시즌에는 2 골, 음음. 그다음에 AS 모나코에서는 음. 2010, 11 시즌에는 2 골, 또 음. 이렇게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네. 좀 빠르기만 한 그저 그런 선수로 전락을 해 버립니다. 그렇죠. 예. 이게 그리고 이제 이제 네. 제대로 리그의 높은 벽을 실감을 하게 되죠, 5대 리그에. 그렇죠. 예. 이제 참고로 이 오바메양이 2010-11 시즌 전반기를 모나코에서 그때 뛰었는데 이때 네. 아주 쩔쩔맸거든요. 제가 이때 모나코 경기를 꽤 많이 봤어요. 아, 많은 이유가 한국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예. 봤죠. 네. 그 당시에 모나코의 에이스 무려 이 박주영 선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쵸. 근데 생각해 보면 박주영이랑 오바메양이랑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둘 다 네. 최전방 공격수고 지금 보면 네. 전성기 시절을 보면. 근데 측면에서도 뛸 수 있고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움직임 예술이잖아요, 박주영도. 그럼요. 예. 예. 근데 인제 에이스 시절 그때 때. 모나코의 에이스는 오바메양이 아닌 박주영이었다. 왜냐면 그때 12골 넣었거든요. 이 최다 득점이었어요. 팀 내 최다 득점이었고. 맞아요. 그때 그 11 그러니까 10-11 시즌에 그렇게 12 골을 넣고 모나코에서 정말 맹활약을 펼친 후에 정말 많은 프랑스 명문 구단의 관심을 받았지만 결국 2011년 여름에 아스널로 이적을 하게 되는 맞아요. 이 오바메양보다 더 일찍 아스날 간 선수 아닙니까 박주영이? 사실 예. 선배예요. 그렇죠. 예. 모든 면에서 선배예요. 예. 모나코에서도 선배, 아스날도 선배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 박주영이 그 오바메양 커리어의 길을 닦았다고 해도 그 짤이 있을걸요? 그 오바메양 박주영이 오바메양 머리 쓰다듬어 주는 짤이 있을 겁니다, 모나코 시절에. 예. 그거 제가 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니 이 정도면은 사실 우리 일반인들로 따지면 중고등학교 선배 아니에요. 그렇죠. 대선배죠. 네 네. 예예. 대기업에도 먼저 들어간 그런 선배라고 볼 네. 수가 있죠. 예. 네. 그런데 그렇게 박주영한테 밀린 오바메양이 이제 음. 2010-11 시즌에 이제 결국 이제 모나코에서 밀려 가지고 생테티엔으로 임대 이적을 하면서 전환점을 네.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참 신기하긴 해요. 사실 음. 생테티엔이 프랑스에서 그래도 음. 굉장히 명망 있는 구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도 전통의 있고. 명문이죠, 전통의 명문. 그러니까요. 예예. 근데 그렇게 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오바메양이 그 생테티엔으로 간 걸 보니까 음. 참 '잠재력은 그때부터 확실히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이게 생각을 하게 제가 돼요. 네 리서치를 좀 해 봤는데 그 네. 당시에 인제 그 생테티엔 지역 일간지 르 프로그레스라는 그런 신문사의 생테티엔 구단 전담 기자를 했었던 아이베스 베리에르 기자라는 사람이 시간이 네. 좀 지난 다음에 오바메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어. 어 오바메양처럼 예전에 그렇게 어린 선수가 여기저기 팀을 자주 옮겨 다니는 거는 실력에 분명히 의문이 있다는 뜻인데 음. 그렇기 때문에 오바메양이 처음 생테티엔에 왔을 때 '이 선수는 별 볼 일 없는 선수'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다. 어. 예. 이런 냉정한 평가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더 재밌는 네. 거는 이 베리에르 기자가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오바메양에 대해서는 완전 태세 전환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추억을 안겨주고 떠났다 오바메양은 생테티엔에." 네. 그리고 사실 생테티엔이 80 년도에 이 우승을 하고 나서 무관이었거든요. 거의 한 30년 동안. 네네네. 근데 이제 오바메양이 생테티엔이 거의 인제 재탄생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그런 선수였다 우리 팀에서. 예 음.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했던 게 오바메양이 무슨 뭐 이렇게 자선 경기 때문에 생테티엔에 한번 돌아갔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르트문트 시절에. 근데 네네. 그때 정말 팬들이 미친 듯이 열광을 했다 돌아온 오바메양을 보고. 아. 예. 그때 뭐 이제 오바메양이 생테티엔이 1976 년에 이제 유러피언컵 그 당시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결승 진출이었나? 뭐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경기에 출전했었던 선수 레전드들도 같이 오바메양이랑 그 자선 경기에 왔는데 네. 오바메양이 더 큰 환대를 받았다 팬들한테. 예. 어.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생테티엔에서는
정말 뭐 도르트문트나 아스날 팬들도 좋아하시겠지만 네네. 생테티엔에선 정말 정말 전설 오브 전설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렇긴 했는데 네네. 이때까지 오바메양이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음. 발은 빠른데 기술이 뛰어나지 않고 좀 "득점력도 떨어진다."라는 맞아요. 평가를 받긴 받았잖아요, 네네. 엄청 전체적으로 많이 봤을 받았죠. 때는. 예. 네. 근데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당시 생테티엔의 그 크리스토프 갈티어 감독은 음. 오바메양을 좀 전적으로 신임을 했어요. 그렇죠. 인제 2010, 네. 11 시즌 중반에 겨울 이적 시장에 인제 생테티엔이 오바메양을 임대로 영입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네. 해도 오바메양의 원소속 팀이 밀란이었어요. 네네. 근데 인제 10, 11 시즌 중반에 영입을 했는데 성적이 2 골밖에 기록을 못 하면서 뭐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첫 시즌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 그 당시에 이제 생테티엔의 반응은 '이런 선수를 우리가 영입을 하다니. 이거 얘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인제 갈티에 감독은 계속해서 오바메양을 신임을 하기로 했고 결론적으로. 네. 뭐 이 감독이 현역 시절에 수비수였어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뭐 오바메양한테 뭔가 본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음. 그래서 네. 인제 오바메양 본인도 '아 이 감독이 나를 믿어 주니까 이 감독님을 위해서 나도 성공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하고 네.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오바메양과 갈티어 감독은. 그래서 음. 2017 년에 오바메양이 도르트문트에서 뛰고 있을 때 갈티어 감독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생테티엔을 이끌다가 팀을 떠나게 됐거든요. 네. 그때 오바메양이 인스타에다가 직접 포스팅까지 올려서 "당신은 감독 그 이상이다. 정말 어. 고마웠다." 이렇게 메시지도 띄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많이 고마운 부분들이 있나 보네요. 네. 네네. 그리고 그 또 당시에 오바메양이 아들 커티스가 태어나면서 네. 그때 이제 더 각성을 하고 머리 받고 '제대로 한번 뛰어 봐야겠다.'라는 네네. 다짐을 하게 되죠. 네. 그 오바메양이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예. '지금 내가 잘해야 내일 우리 아들이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음. '아이가 생기면 아버지로서 책임감이 생기는 법.'이라는 아. 말을 하기도 했어요. 이 전 세계 모든 아버지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막장인 아버지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예. 아 네. 네. 뭐 네. 아무튼 그렇고 네. 갑자기 근데 뭐 어쨌든 이제 그래서 2011년 여름 이 휴가 기간에 네. 인제 오바메양도 인제 위기를 느낀 거죠. '아 나 인제 여기서도 안 네네. 지금 벌써 팀만 몇 군데 옮겨 다닙니까 지금. 근데 나 이거 나 그러니까요. 안 되나?' 이렇게 싶어서 정말 인제 몸 만들기에 매진을 했다고 해요. 음. 2011년 여름 인제 프리시즌도 시작하기 전부터.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오바메양을 봤었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그렇게 해서 11, 12 시즌을 앞두고 프리시즌 첫날에 소집된 오바메양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했고 음. 2017년 4 월에 인제 프랑스 일간지 레키프에서 갈티어 감독이 그때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오바메양에 대해서. 네네. 근데 인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오바메양이 생테티엔으로 왔을 때는 첫 시즌 마치고 나서 별로 잘 못했기 때문에 '얘 잔류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다.' 어. 근데 오바메양이 그때 먼저 자진해서 '나 꼭 이 팀에 남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고 음.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시즌 도중에도 뭐 짧은 휴가를 줬을 때도 오바메양은 생테티엔에 남아서 훈련만 하더라. 개인 훈련만 하는 그런 음. 모습을 노력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오바메양은 인제 시즌 중반에 처음에는 생테티엔에 왔으니까 "나한테 풀 시즌을 뛰면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인제 얘기를 감독한테도 했었고 그래서 감독이 구단주랑 상의를 해서 일단 잔류를 시켰고 오바메양을. 어. 그렇게 돼서 또 인제 그다음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프리시즌 때 팀을 소집을 했는데 첫날 도착한 순간부터 정말 사람이 달라져서 나타났다 오바메양이. 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뭐 군인의 몸을 만들어서 나타났다. 그 정도로 인제 어. 운동을 엄청나게 하고 왔나 봐요. 빡세게 하고 왔나 보네요. 네네. 야 사실 그런 어떤 그 각오와 어떤 그 다짐 때문이었을까요? 결국 오바메양의 2011-12 시즌 성적 대단합니다. 음. 38 경기에서 18 골을 넣었어요. 네. 진짜 한 시즌에 2 골 엄청난 넣던 선수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요. 몇 배입니까 이게 도대체? 9 배네요, 9 배. 9 배. 아 예. 9 배가 늘었어요. 예. 심지어 이런 엄청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음. 생테티안 구단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상을 오바메양이 수상을 하게 되고요. 네네. 또 시즌 시작 6 개월 만에 오바메양을 임대 신분에서
완전 영입으로 네. 전환을 시켜 버립니다. 그렇죠. AC 밀란에게 180만 유로를 지급을 하죠. 네. AC 네. 밀란은 얼마나 이게 억울할까요? 억울하죠. 네. 네. 어 오바메양을 180 1,800만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제가 옛날에 도르트문트로 FM을 좀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AC 밀란이 그렇게 얘를 영입하려 그러더라고. 예. 근데 저는 레알 마드리드로 팔았습니다 근데 그때. 네. 어. 뭐 어쨌든 그런 적이 있었고 네. 이 시즌 도중에도 오바메양이 11-12 시즌에 그 아프리카 컵 오브 네이션스의 가봉 대표로 출전을 해서 공동 득점왕까지 수상을 했어요. 예. 그때 이제 드로그바 대단하죠. 뭐 오바메양 이런 선수 몇몇 선수들이 인제 공동 수상을 했는데 네. 그리고 그때 인제 오바메양이랑 생테티엔에서 같이 뛰었었던 미드필더 파비앙 르모앙이라는 선수가 2018년 11월에 블리처 리포트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바메양이 그때부터 슈팅을 쪼금 더 강하고 정확하게 때리는 훈련을 정말 반복적으로 계속했다. 개인 훈련을 하면서. 어. 그리고 네. 골대 앞에서 슈팅을 때리는 훈련에 정말 집중을 많이 했고 이때부터 오바메양은 최고의 선수가 되려면 스피드로만은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약점을 보완하는 데 전념했다. 음.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또 그리고 르모앙이 추가를 했었던 얘기가 내가 생트티엔에 처음 왔을 때 인제 오바메양을 보니까 그때는 이제 스피드만 굉장히 빠른 윙 플레이어, 윙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짙은 선수였는데 네. 그때 인제 오바메양이 에너지도 넘치고 인제 뭐 열심히 뛰어다니긴 하는데 누구도 오바메양을 한 시즌에 10골 이상 넣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라고는 생각을 안 했다. 라고 음. 생각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네네. 그것 때문에 인제 오바메양이 훈련을 엄청 했다고 했잖아요, 슈팅 훈련 같은 걸. 그래서 인제 네. 기록을 제가 예전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게 다행히 옛날 기록인데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 오바메양이 인제 시즌별 프랑스에서 뛰던 시절에 시즌별 유효 슈팅 비율, 슈팅 정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 네. 슈팅 대비 그게 아니네요. 이 기록은 다음번에 말씀을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먼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오바메양의 슈팅 상황 기록. 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 하면 전체 슈팅 대비 역습 상황에서 기록한 슈팅 비율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2010-11 시즌 모나코에서는 역습 상황에서 때린 슛이 20.5% 였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슛을 뭐 한 10번 하면 그중에 2번 이상이 역습 상황에서 나온 슛이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나서 인제 그 똑같은 시즌에 생트티엔으로 이적해서는 역습 상황에서의 슈팅 비율이 28%로 더 높았습니다. 슈팅을 뭐 한 늘어나 뭐 한 3번 때리면 그중에 한 번은 역습 상황에서 슈팅을 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픈 플레이 상황 오픈 플레이가 아니라 그런 지공 상황에서는 슈팅을 많이 가져가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바메양이 개인 훈련에 완전 매진을 해서 변신해서 나타난 11-12 시즌에는 역습 상황 슈팅 비율이 12.6%로 크게 줄었어요. 네. 예예. 반 이상이 줄었죠. 그리고 그러네요. 12-13 시즌 생테티엔에서 활약한 마지막 시즌에도 14.5%로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음. 스피드만 빠르고 역습 상황이 아니고 뒷공간 파고드는 움직임이 아니면 이 선수는 사실상 좀 쓸모없는 공격수라는 편견을 이때 많이 인제 벗겨낸 거죠. 11-12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벗겨낸 거죠. 네네. 네네. 그러면서 12-13 시즌 오바메양의 성적이 45 경기에 출전해서 드디어 20 골을 넘깁니다. 21 골을 아. 기록했어요. 이제 예. 어떤 진짜 골잡이가 된 거죠. 그렇죠. 리그를 그러고 대표하는. 더 중요한 건 생테티엔이 이 시즌에 프랑스 쿠프 드 라 리그 그러니까 이 리그컵 우승을 네. 차지합니다. 네. 역사적이었죠. 네 네. 그리고 인제 리그앙에서도 19 골을 인제 넣었는데 오바메양이 네. 그때 그 시즌에 리그앙에서 오바메양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선수 유일한 선수가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였고요. 오바메양은 그 시즌에 리그앙에서 19골 도움 8 개를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근데 뭐 아까 슈팅 정확도 말씀드리려다가 쪼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네. 기록이 됐냐 하면 유효 슈팅 비율을 이건 인제 말씀드리는 건데 네네. 10-11 시즌 모나코에서는 유효 슈팅 비율이 28% 밖에 안 됐어요. 아 그만큼 슈팅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선수였고 박주영한테 밀리던 시절. 그렇죠. 그리고 네. 인제 그 똑같은 시즌 후반기에 인제 생테티엔으로 임대 이적을 가서도 유효 슈팅 비율이 37.3%로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쪼금 낮은 수준이었죠. 예. 음. 근데 인제 인간이 달라져서 나타났다고 하는 이 12-13 시즌에는 43.2%로 이게 좀 올라갑니다. 어. 예. 그리고 도르트문트로 이적한 첫 시즌에는 슈팅 정확도가 무려 13-14 시즌 53.1% 정말 역대급 기록을 하게 됩니다.
아니 불과 2-3년 만에 두 배 가까이를 올렸어요. 그렇죠. 본인의 그 어떤 네. 그 슈팅 이 기록만으로도 드러나죠 이게. 이 정확도라든지. 선수가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했는지. 이 슈팅 집중력을 네네네. 가져가기 위해서. 사실 오바메양이 킥이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음. 예. 킥이 그렇게 막 날카롭고 강력한 선수는 아닌데 이 정도로 이 슈팅 정확도를 높였다는 거는, 이거는 뭐 슈팅의 정확도를 높인 것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위치 선정이나 침투하는 타이밍 이런 거에 교정을 아마 많이 가져갔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 네. 선천적으로 스피드만 빠른 선수라고 평가받았던 선수가 이런 노력으로 이런 기록으로 나타나니까 그 음. 노력들이 참 리스펙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그 당시 그 쿠프드라 리그 우승은 생테티엔이 이제 1981년 리그 우승 이후 32년 만에 차지한 우승 음. 트로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참 예. 엄청난 업적을 세우는데 그래서 아까 그 지역 기자도 그렇게 네네. 태세 전환을 했겠죠. 그렇죠. 흥미로운 뒷이야기가 결승전이 열린 2013년 4월 20 일에 네. 이제 그날 오전에 오바메양 집에 도둑이 들었대요. 네. 네 저희가 아까 그렇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바메양이 엄청난 예. 차부심. 자동차 광이라고. 예예예. 예. 그때 그 도둑놈이 오바메양의 초록색 이게 초록색 아스톤 마틴 DB9 그 차 아시죠? 그거 엄청난 차 알죠.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예예. 초록색으로 뽑았대요. 왜냐하면 생테티엔 색깔이 007. 초록색이니까. 네네. 그걸 훔쳐갔다고 합니다. 예. 그걸 훔쳐가서 이 정말 애지중지하는 차를 도둑 맞았는데 그날 저녁에 컵대회 결승전 출전해서 우승까지 한 거죠. 예. 근데 뭐 아 정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차 다시 찾았대요. 찾았겠네. 네. 그 차를 네. 어디 갖다가 어떻게 근데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이상 없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차는.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생테티안에서 빵 뜬 오바메양이 이제 2013년 음. 무려 위르겐 클롭 감독의 부름을 받고 음. 1,300만 유로에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로 이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여전히 굉장히 좀 싼 가격인데 음. 사실 그 생테티엔이 180만 유로 주고 샀잖아요. 그렇죠. 잘 팔았죠. 아이 생테티아는 우승까지 하고 팔았으니까 뭐 예. 나쁘지 않죠. 좋은 비즈니스지. 그러니까요. 예예. 네. 문제는 밀란이죠. 밀란이었죠. 예. 그 분데스리가 데뷔전에서 참 한국 분들에게는 참 친숙한 팀이죠. 그렇죠. 아웃국이라고 음. 많이들 하시는데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 음. 해트트릭을 기록을 그렇죠. 하면서 첫 경기부터. 데뷔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첫 시즌부터 컵 대회 포함 16 골로 맹활약을 펼치는데요. 네. 이게 오바메양의 커리어에서 1차 전환점이 인제 생테티엔 시절이잖아요. 네네. 근데 인제 오바메양이 거기서 한 발 더 도약해서 이 월클로 가는 또 다른 전환점은 2차 전환점은 도르트문트 이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인제 도르트문트가 빅리그의 명문 구단이기 때문만은 아니라 네. 도르트문트 이적이 이제 전환점이 된 이유는 이 '위르겐 클롭 감독의 존재가 상당 부분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음. 하는데 음음. 그동안 이제 오바메양이 뭐 모나코 뭐 생테티엔 그리고 뭐 도르트문트 이적한 후에도 첫 시즌은 측면 공격수로 뛰었어요. 네. 예.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었고 이 선수는 사실 뭐 생테티엔 시절에는 잘했던 시절에도 주로 인제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었고요. 그리고 도르트문트 이적 후의 첫 시즌에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뛰었습니다. 예. 네. 근데 인제 재밌는 점은 오른발잡이잖아요, 오바메양이. 근데 네네.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뛰었다는 건 '아 이 선수를 정말 이런 클래식한 윙어로 썼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네. 인제 아니었죠. 뭐 이거는 도르트문트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이때부터 클럽 감독은 오바메양을 영입을 한 시점부터 결국에는 오바메양을 최전방 공격수로 쓸 계획이었대요. 음. 근데 인제 도르트문트가 오바메양을 영입한 이제 2013-14 시즌에 레반도프스키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인제 레반도프스키가 계약이 1 년밖에 남지가 않은 상황이었고 네. 그때 인제 뭐 보스만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아니면 인제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아예 이때 이적을 시켜서 이적료를 남겨야 되냐 마느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던 시절이었고 맞아요. 그 당시에 뭐 이거 그때부터 이미 알려지기 시작했죠. 레반도프스키는 일찌감치 당장 바이에른 뮌헨 이적을 원하고 있었고 근데 네. 도르트문트는 엄청난 라이벌 아닙니까? 또 이 대여 클래시커 라이벌 관계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이적료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에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죽어도 못 판다. 이 바이에른 뮌헨으로는 지금은. 그렇게 네네. 되면서 결국은 레반도프스키가 한 시즌 더 팀에 도르트문트에 남는 대신 시즌이 끝나면 팀을 떠나는 게 이제 확실해졌고
그리고 네. 인제 시즌 초중반이었죠. 11월 월에 바이에른 뮌헨이랑 가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어요. 예. 근데 인제 그렇다고 해서 클럽 감독은 레반도프스키 엄청난 선수인데 지금 1 네. 년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 클럽 감독이 생각을 하는 게 참 클럽 감독도 근데 생각을 이 절충을 하는 게 훌륭한 것 같아요. 레반도프스키를 그대로 최전방 공격수로 썼는데 4-3-3 포메이션에서 네. 오바메양을 오른쪽 측면에 배치를 해서 이제 레반도프스키는 물론 득점력도 좋은 선수지만 이 라인 사이로 내려와서 9.5번 역할도 엄청 잘해 주는 선수니까 기술이 아 좋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레반도프스키를 쓰면서 오바메양을 오른쪽 측면에 세워 놓고 뒷공간을 침투하는 공격수처럼 쓴 거죠, 최전방 공격수처럼. 네. 그래서 인제 사실상 이게 말이 4-3-3 이었지 그 당시에 도르트문트는 로이스가 인제 왼쪽에 배치가 됐지만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뒤를 받치고 레반도프스키와 오바메양이 최전방에서는 약간 4-3-1-2 포지션에 가까운 전술을 구사한 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서 인제 클롭 감독은 레반도프스키를 쓸 수 있는 1 년간 얘를 다 뽕을 빼먹으면서도 네. 오바메양을 측면에 세우기는 하지만 최전방 공격수처럼 활용을 하면서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나가면 오바메양을 원톱으로 쓸 기반을 그때부터 인제 마련을 한 겁니다. 아 그렇게 예. 시나리오를 짠 거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바메양을 인제 레반도프스키로 어그로를 끌고 오바메양한테 침투를 시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오바메양의 슈팅 상황 기록이 도르 네. 그 역습 상황에서의 슈팅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었었잖아요, 네네. 생테티엔을 이적을 한 이후에. 네. 도르트문트로 이적한 13-14 시즌에는 이게 21.8%로 다시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올라가네 예. 다시. 네. 그만큼 또 그 클럽 축구 그 특유의 그게 있잖아요. 역습 정말 그 엄청나게 폭발적인 역습. 네. 그거를 인제 방점을 찍어 주는 선수로 오바메양을 쓴 거죠. 예. 그렇게 보면 네네. 될 것 잘 쓴 같고. 거죠. 네네. 예. 이제 그만큼 클롭은 오바메양한테 측면에서 뒷공간을 파면서 최전방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역할을 맡기는 그런 역습하는 선수로 써먹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인제 또 오바메양이 레반도프스키가 나가고 팀의 이제 공격의 중심이 됐잖아요, 최전방 공격수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또 맞습니다. 다시 또 스스로 이거를 또 개정하면서 2014-15 시즌부터는 역습 빈도가 또 크게 줄어듭니다. 몇 슈팅 역습 퍼센트까지 이게 주나요? 제가 아스날 시절까지 이 아스날에서 지금 상황까지 기록을 쭉 말씀드릴게요. 네. 14-15 시즌 도르트문트에서 이게 7.8%로 줄어들었고요. 예. 그리고 정 15-16 시즌 도르트문트에서도 11%, 뭐 좀 올라가긴 아 했지만 여전히 낮습니다. 네. 그리고 16-17 시즌도 도르트문트에서 12.1%, 음. 그리고 도르트문트에서의 반 시즌 마지막으로 뛰었던 17-18 시즌은 8.6%로 또 크게 줄어들었고요. 아 그리고 네. 인제 17-18 시즌 중간에 아스널로 이적을 해서는 아예 이게 3.2%로 줄어듭니다. 와 예. 그리고 21% 였던 선수가 예. 3.2 까지 그리고 내려가네요. 지난 네. 시즌에 18-19 시즌 아스널에서는 6.5%, 그리고 음. 올 시즌 7.6% 예요. 그러니까 인제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오바메양은 발이 빠른 선수라서 뒷공간을 파고들 공간이 없으면은 '이 선수 고전하다 쉽지 않다.' 이거는 예전에는 맞았던 말이긴 한데 이제는 네. 오바메양은 훨씬 더 다양한 상황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된 거죠. 그쵸. 좀 네. 그 편견일 뿐이지 그건 사실상 예전에 도르트문트에서부터 레반도프스키가 이적 이후에 바뀌었다고 해도 네네. 뭐 틀린 말이 아니죠. 네. 뭐 사실 이미 그렇긴 한데 이제 측면 공격수로도 수준급 득점력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었는데요. 네. 이제 최전방으로 자리를 옮긴 후부터 말 그대로 엄청난 득점력을 선보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컵대 포함을 하면 2014-15 시즌 도르트문트 시절부터 보면 시즌에 25 골, 음. 그다음에 15-16 시즌에는 무려 39 골. 음. 미쳤죠? 네. 더 미쳤습니다 근데. 16-17 시즌에 40 골, 40 음. 골을 넣어 버립니다. 네. 그리고 17-18 시즌에는 반 시즌만 뛰고도 21 골을 넣고 아스날로 이적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이 네. 오바메양이 사실 몸싸움이나 뭐 제공권 이런 게 좋은 선수는 절대 아니잖아요. 공간 네. 파고드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그런 최전방 공격수한테는 근데 저희가 예전에 손흥민 선수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최전방에서 네. 뛰려면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바메양이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최전방 공격수로 먹히는 이유는 사실 뭐 스피드도 당연히 있겠지만 정말 네. 기가 막히는 움직임, 그 움직임의 음. 타이밍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네네. 재밌는 걸 그리고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찾아냈는데 오바메양이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호돈신이래요, 호나우도.
근데 이제 네. 호나우두 외에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크레스포라고 합니다. 에르난 크레스포. 아 크레스포 예. 진짜 정말 멋있었는데. 네. 클래식한 골잡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바메양이 네네. 예전에 키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크레스포는 골잡이 그러니까 포처, 네. 포처의 정의를 내린 선수다." 이 선수는. 이 음. 크레스포는 빌드업에도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수비 라인 뒷공간을 침투하는데도 별로 큰 흥미는 없는 선수 같아 보인다. 네. 근데 페널티 박스 밖에 있을 때는 크레스포가 움직임도 거의 없는데 페널티 박스 안으로만 들어가면 거기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선수다. 음. 그리고 크레스포는 세컨 볼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예측하는 능력도 훌륭하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그 6야드 박스 안으로 언제 어떻게 침투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선수다. 그래서 음. 내가 그걸 보면서 나도 이제 스피드 외에 다른 장점을 발휘하면서 득점을 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됐기 때문에 아. 크로스 크레스포를 닮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나도 매일매일 팀 훈련에서 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바메양은 사실 생각을 해 보면 스피드가 음. 빨라서 공을 달고 뛰는 선수라는 이미지가 좀 강한 것 같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머릿속에. 네네네네. 근데 또 생각을 해 보면 네. 오바메양이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막 벗겨내고 압박을 뚫고 뭐 음음.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걸 그렇죠. 본 적도 어어.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게 오바메양이 측면 공격수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컨버팅 된 이후에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활약한 마지막 시즌 그러니까 17-18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네. 90 분당 평균 볼 터치 횟수가 31.4 회밖에 안 돼요. 이게 진짜 적은 횟수거든요 이거는. 네. 근데 인제 오바메양과의 어떤 오바메양이랑 마찬가지로 최전방 공격수이지만 유형 자체는 정말 상극이라고 볼 수 있는 가짜 9 번의 대명사 이 피르미누는 네. 이번 시즌 90 분당 평균 볼 터치 횟수가 47.9 회예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포지션을 그러네. 똑같이 뛰는 선수라도. 예. 네. 그래서 이게 뭐 아스날에서는 뭐 네. 측면에서도 이제 왼쪽 측면에서 뛰는 횟수가 더 많아지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메양이 아스날에서 왼쪽 측면 공격수로 돌아갔으니까 사실 볼 터치가 늘어나긴 해야 되잖아요. 측면에서 네네네. 뛰는 선수다 보니까 최전방보다는. 근데 거기에서도 사실 오프 더 볼 성향이 굉장히 더 강한 선수거든요. 왜냐면 이 음음음. 선수가 오바메양이 아스널로 이적을 한 이후에 이 시즌별로 90 분당 평균 볼 터치 횟수를 보면은 17-18 시즌 35.8 회, 음. 18-19 시즌 35.4 회, 그리고 이번 시즌 19-20 시즌 36.5 회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 적습니다. 굉장히 적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포지션으로만 놓고 보면 오바메양이랑 포지션이 똑같은 사디오 마네. 네. 위치는 똑같습니다 사실. 역할이 완전 다를 뿐이지. 네네. 근데 사디오 마네의 90 분당 평균 볼 터치 횟수는 50.9 회예요. 그럼 차이가 네 꽤 있네요. 사네는 이제 공을 달고 뛰는 선수잖아요. 근데 네네네. 오바메양은 같은 포지션에서 뛰고 있긴 하지만 오프 더 볼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똑같은 위치에서 뛰더라도 스타일이나 기록을 이렇게 보면 이게 완전 다른 거죠. 음. 요것도 비교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손흥민 선수. 음. 손흥민 선수도 사실 오프 더 볼 성향이 강한 좀 뒷공간 침투형 공격수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선수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포지션만 놓고 보면 오바메양이랑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음. 그 손흥민 선수의 경기당 터치 횟수도 따져 보면 오바메양이 얼마나 볼 터치가 적은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90 분당 평균 볼 터치 횟수는 43.4 회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전히 오바메양보다는 꽤 맞네.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요. 오바메양은 웬만해서는 공을 잘 안 건드리는 선수예요, 득점 그러네. 기회를 포착하기 전까지는. 예 심지어 네. 이 선수 이제 발이 빠르니까 네네. 드리블 많이 할 것 같잖아요. 드리블 잘 네. 안 해요. 드리블을 정말 안 합니다. 그리고 음. 이제 뭐 초창기 시절 이제 뭐 릴, 모나코 이런 데서 뛸 때는 그때 기록을 보니까 그때는 인제 스피드에 의존한 이 치고 달리기에 어떤 의존하는 그런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그때는 드리블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바메양의 90 분당 평균 드리블 횟수를 보면 09-2010 시즌 릴에서 뛴 그 시즌에는 드리블 시도 횟수가 90 분당 평균 3.5 회였어요. 꽤 많았죠. 예. 네. 그리고 많았네요. 2010-11 시즌에는 모나코에서 2.7 회. 음. 그리고 그 똑같은 시즌 후반기에 생트티엔으로 이적해서는 2.2 회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인제 그때 시즌 끝나고 각성을 했다고 하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네네. 인제 그때부터 인제 오프 더 볼 뭐 침투 그리고 마무리 능력에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한 건데 그 결과 12-13 시즌에 생트티엔에서 90 분당 평균 드리블 시도 횟수가 1.3 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와 대폭 그러면서 드리블 성공 횟수는 0.4 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드리블을 진짜 안 한 거야. 안 하 예. 그러네요. 왠지 스피드가 빠르니까 치고 달리기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오바메양은 그러니까. 사실 스피드에 그 정도로 의존하는 선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음음음. 아다마 트라오레 같은 선수 보세요. 치고 달리기밖에 안 하는데 그렇게 주구장창 드리블하면 먹히잖아요 그게. 근데 네. 오바메양은 오프 더 볼로 이 교묘한 움직임을 장착을 하면서 좀 네. 다른 스타일의 선수로 변모를 한 거죠. 이게 제가 기록을 쭉 알려드리면 도르트문트, 아스날에서도 오바메양의 90분당 평균 이제 시즌별 드리블 시도 횟수가 13-14 시즌 1.9 회 도르트문트에서. 어. 그리고 14-15 시즌 1.5 회, 15-16 시즌 1.3 회, 그리고 어. 16-17 시즌 1.7 회, 그리고 17-18 시즌 도르트문트에서 마지막 시즌도 1.7 회였어요. 음. 그리고 17-18 시즌 후반기에 아스널로 이적을 해서 드리블 시도 횟수 90분당 평균 1.2 회 최저치를 찍습니다. 와 많이 내려가네. 그리고 지난 시즌 18-19 시즌에는 1.8 회 음. 비슷비슷해요 계속. 그리고 이번 네. 시즌도 아스날에서 1.2 회로 또다시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보면 어쨌든 1 예. 점 초반대로 많이 내려온 거죠. 13-14 시즌부터는 단 한 시즌도 드리블 횟수가 2 회를 찍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음. 심지어 성공 횟수도 18-19 시즌에 1 회를 기록한 걸 빼면 나머지는 다 0. 몇 회밖에 안 돼요. 다 1회 이하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드리블 자체를 별로 안 합니다. 전혀 드리블러는 아닌 예. 플레이의 참 공격수인 의외죠. 거죠. 이 선수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앙리 같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고 해서 드리블 돌파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네. 오바메양은 사실상 전적인 어떤 그런 오프 더 볼 침투형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조차도 뭐 EPL 뭐 아스날 뭐 경기도 많이 보고 하지만 네. 뭐 오바메양의 그런 멋진 활약들을 보면서도 '오바메양은 드리블을 잘할 것이다.'라는 어떤 음. 편견을 그냥 머릿속 그러니까 어딘가에 가지고 근데 이 있거든요. 드리블 성공률을 네. 보면 성공 비율을 네. 보면 한 51% 52% 이 정도예요. 그래서 막 엄청 높은 편은 아닌데 나쁘지는 않거든요. 예 네네네. 근데 드리블 자체를 많이 하는 선수가 아닌 거죠. 네 음. 근데 왜냐면 사실 오프 더 볼로 이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선수는 굳이 팀 동료들이 기회를 만들어 줄 수만 있다면 본인이 굳이 그렇게 드리블 돌파하면 그거 힘들기만 하지 사실 별 의미 없거든요. 네. 예.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사실 그 침투 능력 향상에 좀 집중을 한 오바메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전반적인 터치 횟수는 굉장히 적을 수 있지만 음. 그렇다면 오프 더 볼이니까 어쨌든 상대 박스 안 터치는 많은 편이 아닐지 크레스포를 닮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고 음음음. 했으니까 뭐 네네네. 아까 크레스포 얘기하면서도 박스 안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또 물론 그 말이 맞는데 네. 오바메양이 박스 안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선수인 건 맞아요. 근데 또 박스 안에서 터치를 많이 가져가는 선수는 또 아니에요, 기록을 보니까. 음. 그러니까 박스 안에서도 공을 건드리는 회수 자체는 적은 편입니다. 이게 제가 최 기록을 찾아봤는데 네. 오바메양의 시즌별 90 분당 평균 상대 박스 안 터치 횟수 도르트문트에서 17-18 시즌에 6.6 회였어요. 네. 그리고 아스널로 이적해서 17-18 시즌 5.3 회, 지난 시즌 18-19 시즌에 아스날에서 5.1 회, 그리고 이번 시즌도 아스날에서 19-20 시즌에 5.1 회를 기록 중입니다. 점점 내려가고 있네요. 이게 5.1 회는 사실 공격수 치고는 되게 적은 편이거든요. 이번 음. 시즌에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었던 네네. 살라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이 상대 박스 한 90 분당 평균 터치 횟수가 9.9 회예요. 그러니까 두 배 차이나 거의 2 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인제 오바메양은 물론이고 살라보다 라인 사이에서 떨어져서 뛰는 빈도가 훨씬 더 높은 스털링은 박스 안 터치 횟수가 10.6 회입니다. 두 배가 예. 넘네. 그렇죠. 오바메양이랑. 네.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음. 맨시티랑 리버풀은 네네. 뭐 살라랑 스털링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네. 그 아스날보다 그래도 팀 전력이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네. 당연히 횟수가 많은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예. 그럴 수는 있긴 한데 근데 뭐 네. 한 가지 또 손흥민 선수 예를 아까 들긴 했으니까 또 손흥민 선수 얘기를 하면 손흥민도 위치는 오바메양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 똑같죠. 네. 포지션만 딱 따지고 보면 손흥민 선수도 90 분당 평균 상대 박스 안 터치가 6.1 회예요. 그리고 오바메양보다는 높은 어 편이고 그리고 또 그러네. 그 외에 이번 시즌에 프리미어 리그에서 오바메양보다 상대 박스 안 터치 횟수가 많은 선수가 누구누구가 있냐면 제가 이거 몇 명만 꼽아서 말씀을 드리면 윌프리드 자하, 티무 푸키, 라울 히메네스, 닐 무페이, 데울루페우, 히샤를리송 이런 선수들이 오바메양보다 어. 상대 박스 안에서 터치를 더 많이 기록했어요.
어. 그리고 이거를 총 기록을 쭉 뽑아 보면은 오바메양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상대 박스에서 터치를 기록한 횟수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14 위밖에 안 됩니다. 의외긴 이게 하네. 총 133 회인데 터치 횟수가 박스 네. 안에서 이게 네네. 다비드 실바랑 동률이에요, 맨체스터 시티에. 아 그래요? 예. 다비드 실바는 미 박스 안에서 플레이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닌 예. 미드필더에다가 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설명이 저로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도대체 어떻게 음. 왜 이렇게 골을 잘 넣는 건가? 음. 박스 안에서도 터치를 안 하고 그렇죠. 드리블도 음. 별로 안 하고 네. 볼 터치 횟수 자체도 적은데 음. 도대체 정말 원샷 원킬인 건지 뭔지. 네. 이거에 대한 답은 제가 가이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축구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는 네. 좋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나 추천을 해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도 그 네. Keep it on the deck이라고 하나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거에 네네네네. 더불어서 노미푸티라는 계정이 하나 있어요. 요거 노미푸티. 찾아보십시오.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M 아이 노미푸티라는 계정인데 NOMIFOOTY 요거 한번 쳐 보세요. 인스타 아 어 노미푸티. 네 인스타 그 검색창에. 네. 이게 뭐냐 하면 미국 축구협회에서 유소년 코치로 일하는 양반이 인제 운영을 하는 계정이에요. 네. 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닌데 예. 여기에 4 월 29 일에 최근에 올라온 포스팅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제목이 오바메양's goal scoring technique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는데 캡션이 그렇게 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걸 뭐 직역을 하면 오바메양이 골을 넣는 기술 뭐 이 정도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네. 반복적으로 계속 오바메양이 골 넣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포스팅이 네. 여기서 이걸 보면 오바메양이 그러니까 동료가 측면에서 공을 가지고 올라올 때 우선 오바메양은 박스에서 한 두세 발, 한 세네 발 정도 떨어진 위치 그 라인 사이 공간에서 그냥 천천히 걸어가고 있거나 그냥 서 있습니다. 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이 올라오고 있을 때도. 네. 근데 인제 상대 수비수는 공이 측면으로 올라오니까 그 공의 시선을 공에 집중하면서도 어깨너머로 슬쩍슬쩍 보거든요, 오바메양을. 근데 네네네네. 볼 때마다 분명히 오바메양이 이쪽에 정적으로 좀 박스랑 떨어져 있는 위치에 서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때 이 포스팅을 보면은 순간적으로 오바메양은 수비수가 자기를 한번 어깨너머로 보잖아요. 그리고 네. 다시 고개를 돌려서 공을 보는 그 아주 0. 몇 초의 찰나에 대각선으로 엄청 빠른 속도로 침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땅볼 아. 크로스가 올라오면 한 번 원터치로 그냥 마무리를 해 버리는 아. 그런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오바메양이 골을 넣는 걸 보면. 측면에서 땅볼로 들어온 골을 이 수비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블라인드 스팟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에서 마무리를 해 버리는 침투를 통해서 타이밍이 좋은 위치 선정이 확실한 침투를 통해서. 그래서 음. 이게 이런 어떤 위치 선정 그리고 타이밍 그리고 움직임에 정말 그런 미칠 듯한 스피드랑 순발력까지 붙어 버리니까 오바메양은 네. 상대가 이 선수를 아무리 보고 있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오바메양이 그 타이밍을 좀 노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 수비수가 자기를 봤다가 네. 확인을 하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네네네. 그 순간을 보고 뛰어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이 선수가 킥이 뭐 그렇게 강력하거나 뭐 중거리 슛을 잘 때리는 선수가 아니지만 네. 문전에서 기회 포착을 너무 잘하니까 슈팅 음. 정확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음음음음. 오바메양의 슈팅 정확도가 아까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슈팅의 질 자체가 좋아진 게 아니라 본인이 자기가 슈팅을 잘 때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위치와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게 2013-14 시즌에 이 기록은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슈팅 정확도를 말씀을 드리면 네. 도르트문트로 처음 이적해서 13-14 시즌 슈팅 정확도가 53.1% 였거든요. 네. 근데 인제 이게 16-17 시즌에도 도르트문트에서 56%를 기록했고 아스날로 이적을 한 첫 시즌 17-18 시즌에는 슈팅 정확도가 61.2% 예요. 계속 엄청난 거 아닙니까? 슈팅 10개 때리면 엄청 최소 높아 6 개는 유효 슈팅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네. 예. 엄청 높아졌네요. 네. 아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오바메양의 포지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네. 그 오바메양은 원래 측면 공격수로 뛰다가 최전방 공격수로 전향을 한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아스날 이적 후 다시 줄곧 좀 측면에서 뛰고 있어요, 맞아요. 측면 공격수로. 네네네. 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아까 볼 터치 횟수 말씀드렸잖아요, 세부 기록. 네네. 그 또 다른 세부 기록도 인제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네. 오바메양이 측면에 배치되는 건 맞는데 아스날에서도 네. 기본적인 인제 이론상 위치가 왼쪽 측면일 뿐이지 사실상 위치는 측면 공격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렇죠. 공을 예. 잡고 플레이하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 선수가 네. 측면에 잠깐 빠져 있는 거는 중앙으로 파고들기 위한, 최전방을 파고들기 위한 그런 속임수 이 정도로 볼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 음. 위치가 측면인 거는 사실 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오바메양은. 왜냐면 오프 더 볼 아 선수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바메양을 최전방 공격수로 길러낸 이 클롭 감독이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Keep It on the Deck이라는 그 계정에 얼마 전에 인터뷰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예. 네네. 여러분, 제가 이 인스타 계정 추천하는 거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천하는 거 아 있으면 팔로잉을 한번 해 보세요. 굉장히 유익한 네네네.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 인제 클롭 감독이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는 내 축구에서는 포지션이라는 개념은 나는 별로 믿지를 않는다." 클롭 어. 감독이 "I don't believe too much in positions."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러면서 클럽 감독이 인제 덧붙인 말이 "팀의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확립이 되면 그 네. 안에 있는 11 명은 스스로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할 책임감이 있는 축구를 우리는 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클롭 감독이 처음 오바메양을 영입했을 때 물론 나중에 최전방으로 옮기긴 했지만 오른쪽 측면에 세워둔 것도 사실 그걸 '오른쪽이구나.'라고 사실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날의 지금 상황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인제 또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 잘 보여주는 기록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을 드리면 네. 아스널로 이적한 후에 오바메양이 포지션별로 인제 기록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0 분당 평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네. 득점 같은 경우는 아스널에서 왼쪽 측면에 섰을 때는 90 분당 평균 0.83 골을 넣었습니다. 음. 근데 최전방에 섰을 때는 0.57 골로 오히려 왼쪽 측면에 섰을 때 더 많은 골을 넣었어요.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상대 박스 안에서 기록하는 터치 횟수도 왼쪽 측면에 섰을 때는 90 분당 평균 5.8 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네. 최전방에 섰을 때는 4.8 회로 더 적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프리미어 리그는 센터백들이 몸싸움이나 선수들 잡아 놓고 제공권 경쟁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바메양이 왼쪽 측면으로 빠져서 침투를 하는 식의 움직임으로 가져가니까 오히려 왼쪽에 음. 섰을 때 문전 앞에서 더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어 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음. 오바메양이 왼쪽 측면에 섰을 때 수비적인 기여도가 더 뛰어납니다, 최전방에 섰을 때. 아. 디펜시브 액션이라고 그러죠. 수비 액션 횟수만 봐도 90 분당 평균 왼쪽에 섰을 네. 때는 2.8 회, 최전방에 섰을 때는 음. 1 회밖에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예. 야 차이가 많이 나네요. 3 네. 배까지.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 오바메양 같은 오프 더 볼 선수한테는 중요한 게 포지션이 아니라 팀의 시스템이다.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정리가 완벽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왼쪽에 있을 때 더 그 진가를 발휘하는 최전방 공격수. 음. 말이 되게 표현이 이상하지만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포지션이라는 어떤 그 틀 자체를 허물어 네. 버리는 그렇죠. 클롭 감독의 그 인터뷰 음. 그 말이 참 되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어떤 일반적인 축구 팬들한테는 좀 네.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게 그렇죠. 아닌가. 예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왼쪽 공격수는 왼쪽에서 뛰고 네. 뭐 최전방 공격수면 최전방 공격수로서 뛰고 이제 이게 축구에서 아예 없어져 버리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왼쪽에 선다고 해도 오바메양 같은 경우는 공을 잡고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위치를 찾아 들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이 선수의 움직임의 시작점이 왼쪽인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그러니까요. 거죠. 왼쪽에 서 있을 뿐 '나는 스트라이커다.' 뭐 이런 네. 느낌인데 그렇죠. 좀 아스날 선수를 오늘 얘기를 했는데 음. 뭔가 결론적으로는 '오바메양마저도 클롭이 만들어 준 어떤 걸작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기도 예예예. 싶고 지난번에 살라 얘기를 했었던 것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클롭 감독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네. 인제 오바메양의 어떤 쟁점은 그거죠. 이 선수가 내년에 아마 계약이 끝날 거예요, 아스날이랑. 오바메양도. 과연 아스날에 뼈를 묻을지. 왜냐면 이제 나이가 적지 않거든요, 오바메양이.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정말 빅클럽으로 정말 뭐 아스날도 뭐 빅클럽이긴 하지만 네. 정말 우승을 다툴 수 있는 팀으로 가서 정말 한 단계 더 도약을 할지 그게 참 궁금해지고 있죠 지금. 오바메양과 아스날의 어떤 그 관계는 좀 어떠한가요? 그 좋지 않나요? 뭐 지금은 오바메양이 충성을 하고 있죠. 예 충성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 근데 재계약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지금 뭐 바르셀로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이 음음. 나오는데 바르셀로나 가면 저는 오히려 바르셀로나 하면 왠지 선수들이 공 잡고 플레이하는 팀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그런 팀에 오바메양이 들어가면은 정말 방점이 찍힐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뭐 그럴 그리고 수도 생각해 보세요. 있겠네요. 메시가 오바메양한테 주구장창 얼마나 스루 패스 찔러 주겠습니까? 그 원터치로 그대로 예. 골을 박아 예. 버리는 예. 플레이가 많이 나올 수도 이게 있겠네요. 네 가능하지 않을까. 굉장히 오바메양한테는 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팀이 아닐까 싶긴 해요. 어. 아니 아니면은 근데 레알로 예. 가서 인제 9.5번 벤제마랑 호흡을 맞추는 약간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나. 근데 바르샤가 과연 오바메양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재정적으로? 아 그거 쉽지 않죠. 그거 쉽지 않죠. 예예예. 그러니까요. 바르셀로나가 예. 지금 네 이 재정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거기가 너무 달렸어 지금까지. 총알을 너무 음. 쐈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총알 쏜 거에 비해서 또 성과가 뭐 물론 뭐 리그 우승 이런 걸 많이 하긴 했지만 네. 얘네들은 또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노리는 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네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음. 오바메양 오늘 특집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 스피드만 빠른 선수고 어떤 스피드를 활용한 치고 달리기를 이용한 선수라는 어떤 편견이 있었는데 음. 그걸 완벽히 깨 버리고 그렇죠. 천재적인 움직임으로 음. 그냥 간결한 몸동작으로 음. 골을 넣어 버리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똑똑한 선수가 아닌가, 아 똑똑한 그렇죠. 공격수가 이 아닌가. 선수의 침투 타이밍은 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음. 원래 이거를 좀 오프더볼 선수 확실하게 같은 알게 됐어요. 경우는 물론 뭐 스피디한 선수가 오프더볼을 하면은 더 인제 위협적일 수는 있겠지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격수 중에 오프더볼이 뛰어난 선수들 있잖아요. 막 크레스포 뭐 네. 인자기 이런 선수들은 사실 스피드가 엄청난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전혀 예 관련이 없죠. 근데 네. 오바메양은 거기에 스피드의 민첩성까지 있으니까 네. 그런 움직임을 딱 터득했을 때 이 선수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은 정말 엄청난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현 시대에서 또 음.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먹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네. 생각도 드는 것 같고 또 '오바메양을 따라하는 오바메양이 내 우상이 될 것 같 될 만한 어떤 또 유망주도 나오지 않을까.' 나와야죠. 이런 예예.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형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아니 이 정도면 네. 저희 클럽 특집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클럽 특집이요? 예. 근데 너무 방대해서 이 양반은. 아 너무 방대해서. 너무 많아요. 커버해야 돼. 그거는 막 몇 편에 걸쳐서 해야 될 수도 있어. 아니 이게 방송을 하면 할수록 참 그쵸. 클롭이라는 이 예예. 인물이 정말 위대한 예. 인물이구나. 이 양반이 이미지 자체는 별로 디테일할 것 같지가 않은데 엄청나요, 이걸 그러니까. 알고 보면. 예. 와 정말 알면 알수록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는 클롭의 얘기만 그렇죠. 들어도 음. '야 이 양반 진짜 천재구나.' 싶은데 예. 이걸 제대로 특집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네. 감독들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네. 물론 제가 뭐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무책임하게 뭐 형님한테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그런 뭐 게 그렇 아닌가 싶긴 한데 네 네. 언젠가 그냥 청취자로서 그런 아니 의견을 뭐 한번 내 감독 특집은 봤습니다. 근데 밸류가 있지. 가치가 충분히 있죠. 그거는 해볼 가치가 있죠. 네네네. 뭐 당장이 아니라 네. 언제라도 네네. 형님께서 뭐 내킬 때 시 할게요. 예. 예. 시간 되실 때 부탁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1 시간 반 동안 열심히 한 선수를 또 파헤쳐 봤습니다. 네.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 또 많은 아스날 팬분들이 또 들으시면서 기쁘지 않을까. '드디어 아스날 선수가 나왔구나.' 자 그럼 이제 맨유 선수는 언제 나오느냐 음 요게 이제 남았는데 그렇군요. "탑 4만 하겠다."라고 뭐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제 아스날을 했으니 그거는 깨졌어요 기분이 이제. 굉장히 내려갔죠 인제? 뭐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이쯤에서 보내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같습니다. 피곤한 네. 건 아니고 아직 뭐 대낮이기 때문에 뭐 그렇네요. 예. 아니면 뭐 맨유 선수를 할 생각에 고민이 한시름 또 생기신 게 아닌가 싶기도 고민이라기보단 누구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난. 뭐 그렇습니다. 네 네. 프레드, 알겠습니다. 프레드 괜찮네. 프레드. 꽤 잘하던데 요즘에. 예. 네. 뭐 기분이 그렇습니다. 묘하네요 그런데 네. 어쨌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좀 인사를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아니 그 뭐야 다음 주에도 어떻게 저희 선수 특집으로 가는 건가요? 뭐 그래야죠 뭐. 예. 아. 뭐 봐야겠네. K리그 시작했잖아요. 아 K리그. 분데스리가도 시작하고 다음 주에. 네. 이번 주지 인제는. 그렇죠, 그렇죠. 뭐 한번 보죠. 예.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주에도 새로운 또 컨텐츠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청취해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페어포인트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